2021년 11월 16일부터 U+TV에서도 한국 선거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송출을 개시하는 U+TV는 전국을 방송 권역으로 하는 IPTV로 한국 선거방송은 256번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1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115억여 원을 8개 정당에 배분 지급했습니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분기별로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경상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보좌진과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정치관계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생활 주변의 다양한 선거를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22일 실시하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선거와 민주주의 전문 방송 채널인 한국선거방송이 11월 16일부터 U+TV를 통해서도 송출됩니다. 전국을 방송 권역으로 하는 IPTV인 U+TV에서 한국선거방송이 송출됨으로써 더 많은 시청자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11월 16일부터 U+TV에서도 한국선거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송출을 개시하는 U+TV는 전국을 방송 권역으로 하는 IPTV로 한국 선거방송은 256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한국 선거방송은 선거와 민주주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방송 채널로 2017년 개국해 그동안 공익방송의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요. 그동안은 올레TV와 BTV 케이블에서만 방영되다가 지난 7월 1일 KCTV 제주방송에서도 송출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U+TV에서도 송출을 시작해 더 많은 시청자와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거방송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정확한 선거 정보를 제공하는 투개표 생중계, TV 선거법 특강, 18세 유권자 종합선거 세트와 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위한 열린 민주주의 교실 공감 플러스, 선거학개론, 민주주의를 만나는 시간, 각국의 선거 문화를 알려주는 세계 정상의 집 여기가 어디궁, 정당의 시대 등이 있습니다. 한국선거방송의 프로그램은 한국선거방송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선거방송이 앞으로 선거, 민주주의와 관련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할 예정이라면서 유권자들의 많은 시청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분기별로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2021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115억여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5일을 기준으로 2021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7천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총 462억 7천여만 원의 경상보조금을 각 정당에 지급한 건데요. 각 정당별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52억여 원, 국민의힘 46억여 원, 정의당 7억 6천여만 원, 국민의당 3억 4천여만 원, 열린민주당 3억 2천여만 원, 기본소득당 800여만 원, 시대전환 700여만 원, 민생당 2억 3천여만 원입니다. 경상보조금은 평상시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인데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부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합니다. 또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를 배분하는데요.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자녀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합니다. 경상보조금 총액은 최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 단가를 곱하여 산정되며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월, 5월, 8월, 11월에 15일에 각 정당에 지급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1년도 하반기 정치관계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치관계법 설명회는 지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월 17일 국회의원 보좌진과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정치관계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치관계법 설명회는 내년 양대 선거를 대비해 정치관계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안내를 통해 준법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회의원 보좌 직원이나 정당, 대선 캠프 관계자 등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최신 법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정치관계법 설명회는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 및 사례와 불공정 선거보도와 관련한 심의제도, 정치자금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국회의원 보좌진과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등으로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청자가 만드는 깨알 영상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 기간이 11월 25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하는 시청자가 만드는 깨알 영상 아이디어 공모전의 접수 기간이 11월 14일에서 11월 25일로 11일 연장됐습니다. 이번 공모전 접수 기간 연장은 국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요. 시청자가 만드는 깨알 영상 아이디어 공모전은 선거와 민주주의 가치를 주제로 2022년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와 한국 선거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시청자 참여를 통한 다양한 시각의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는 11월 25일까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다양한 장르의 영상 분야와 한국 선거방송에서 프로그램으로 제작할 수 있는 아이디어 분야로 나눠 응모할 수 있는데요. 시청자가 만드는 깨알 영상 아이디어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와 민주주의 가치를 주제로 하고 다양한 소재로 표현하는 선거와 일상 속 민주주의 가치 등 공익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 됩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관이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거나 상업적, 선정적,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영상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접수는 오는 11월 25일까지 깨알 영상 아이디어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되고 제출한 영상은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발표하는데요. 대상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과 상금 200만 원을 수여하는 등 총 35편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수상작은 한국 선거방송을 통해 방영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등 공식 SNS에도 게시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생활 주변의 다양한 선거를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22일 실시하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는 12월 22일 실시하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지난 15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신협중앙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입후보 안내 설명회는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 사무 관계자, 신협중앙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입후보 안내 설명회는 후보자 등록 절차와 구비서류 작성 방법, 선거운동 방법, 투개표 방법 및 참관, 제한 금지 사항, 선거 사무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책을 위해 오는 12월 22일 실시하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를 위탁관리하는데요. 이것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신협중앙회장 선거는 올해 처음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신협중앙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선거는 중앙선관위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PC 현장 투표로 진행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공직선거에 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것이라면서
깨끗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일상 속 이야기를 재미있게 알아보는 선톡할까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톡할까요의 박수빈입니다. 뉴스나 기사를 통해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선톡처럼 선거를 왜 다시 하는 것인지, 다시 해야 한다면 언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 선톡할까요에서는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이 임기 중에 공석이 됐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를 재보궐선거라고 합니다. 똑같이 공석을 채우기 위해서 실시하는 선거지만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엄연히 다릅니다. 재선거는 임기가 개시되기 전의 사유로 선거를 다시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후보자 또는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의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 의원 정수에 미달하거나 선거의 전부 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그리고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의 상실로 당선이 무효가 된 때, 당의 선거의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된 때에 실시합니다. 한마디로 재선거는 애초에 선거를 마치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고 다시 선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궐선거는 무엇일까요? 보궐선거는 임기가 개시된 후의 사유로 다시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당선인이 임기 개시 후에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신분을 상실할 때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궐선거는 애초에 있었던 선거를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석을 보충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선거죠. 비례대표의 경우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궐이된 때에는 보궐선거라고 하지 않고 대통령 궐이로 인한 선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보궐선거는 언제 하냐고요? 임기 만료로 인한 선거와 달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재보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 매년 1회 실시하는데요. 3월 1일 이후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최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는데요.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이처럼 재보궐선거는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선거일이 결정되는데, 대통령의 궐이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이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에 해당합니다. 선톡에서처럼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이 거론된 때에 지체 없이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그렇다면 선톡의 경우처럼 지역구 국회의원이 거론이 됐을 때 재보궐선거는 언제 실시할까요? 여러분, 동시선거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겹치는 구역에서 이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임기 만료에 따른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경우 1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는 해당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톡의 경우와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권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중에 명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선거법 묻고 답하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부터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명함을 배부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에서 사각형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명함의 지질이나 종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함은 여러 종류로 제작할 수 있고 규격 범위 안에서 원형이나 하트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요. 다만 접지형 명함은 완전히 펼쳤을 때 규격 범위 이내여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본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때문에 시안 명함이나 책갈피 등 본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한편 예비후보자의 명함에는 예비후보자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넣을 수 있는데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제작되는 명함에 후보자라고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후보자 표기는 후보자 등록을 하고 난 뒤에 가능한데요. 다만 예비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당원 당규에 따라 정당 후보자로 결정된 후에는 후보자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QR코드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는 명함 외에도 예비후보자 홍보물, 어깨띠, 선거사무소 현수막 등 선거운동 매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선거운동을 하는 누구나 배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은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지정한 1인이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비후보자에게 배우자가 없다면 예비후보자는 배우자 대신 1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법 묻고 답하기였습니다.
3, 2,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월 12일부터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명함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1월 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022년 1월 31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사퇴, 사망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재보궐선거 확정 지역과 예비후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명선거 추진활동 협업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사업이나 주권의 의미 및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업, 유권자 민주시민의식 함양 사업 등 그 밖에 공명선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선거연수원이 202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오는 12월 10일까지 찾아가는 국민소통 선거 정치 강연을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국민소통 선거 정치 강연은 나의 소중한 한 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강연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은 선거연수원이나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1년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는 정치관계법 안내 자료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로 다양하고 유용한 선거 정보 콘텐츠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아볼 수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선거법규 포털 홈페이지 배너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선거방송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 10분과 밤 11시에 TV 선거법 특강을 방송합니다. 엄선된 직원 강사 8명이 공직선거법 내용을 조문별로 쉽게 알려주는 TV 선거법 특강은 선거 행정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선거법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TV 선거법 특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